예, 반갑습니다. 우리 산청의 고구마는 재배 역사가 깊죠. 그리고 지금 전년도에 이 고구마의 우리 강 회장님 농장에서 일부 조금 제가 컨설팅을 해드렸는데 유튜브나 일부를 아마 보셨던 분은 저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산청에 고구마를 재배하는 거는 우리 그 지역에 조금 빨리 재배하는 조생종 아닙니까? 맞습니다. 조생. 지금 우리가 고구마를 조생으로 한다면 그 조생에 맞게끔 하는 프로그램을 짜야 됩니다. 식물은 자기가 자라고자 하는 패턴이 나와요. 패턴. 첫째 이 종순이 자라자면 고구마가 종구. 과거에는 우리가 먹거리를 했기 때문에 작은 건 우리가 먹고 제일 좋게 잘 생긴 놈, 좀 깨끗한 놈을 골라서 종순 재배에 쓴 거죠. 그러나 지금은 종순 재배가 상품을 대량으로 판매하고 남은 좀 못난이들과 큰 거, 작은 거 이 혼입돼 가지고 종순을 재배한다는 겁니다. 이 종순에서 문제가 발생할 겁니다. 우리가 종순을 생산해서 고구마를 정식한다면 굵기가 작은 놈, 굵은 놈 이렇게 차이 날 겁니다. 이렇게 차이 나버리면 이 종순 굵기에서 긴 뿌리의 생산 양이 달라져 버립니다. 굵은 놈은 긴 뿌리가 많이 발생하고 적은 놈은 긴 뿌리가 적게 발생합니다. 종구를 재배할 때 종구에 어떤 영양소를 먹여서 종구에 힘을 가해줄 거냐는 거예요. 종구의 크기는 우리가 이미 큰 걸 선택한다면 판매하고 남은 일부 크거나 작거나 못난이라는 겁니다. 이 정해져가 있어요. 이미 종구는 이미 정해져 버렸어요. 우리가 판매하고 남은 못난이나 작은 걸로 정해져 버렸다. 그럼 요 큰 놈은 좋은 게 나올 거고 요 작은 놈은 문제가 발생할 거라는 거죠. 이 문제를 잡아주면 되죠. 이 문제를 잡는 거는 종구 재배에 필요한 이 토양에 재배지의 토양에 이 시는 우리가 얼마나 잡을 거냐는 거예요. 이 시 비료량 2.4가 좋습니다. 바닷물의 염도는 0.8이고 요 3배 2.4입니다. 2.4의 이시를 측정해서 그 이시 값을 정해주면 2.4라는 이시가 정해지면 이 종구에 자라는 그 비료 전기전도 염도입니다. 2.4에서 자란 종구는 굵게 자라겠죠. 이건 토양에서 일어나요. 비료를 어떤 비료를 사용해 이시를 잡습니까? 2.4. 비료로. 고구마 전용 복합비를 쓰면 되겠네요. 그러면 예. 그리고 재배지에 그 종구 재배지에 토양을 분석하면 그 데이터 나오겠죠. 네. 예, 거기에서 부적분을 맞추라는 겁니다. 그러면 함수량은 얼마나 되냐는 거죠. 수분 35%. 수분 35%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 수분 35%에 이 종구의 최적 환경의 수분인데 우리가 이 수분 이시는 잡아놓으면 그대로 유지하고 있지만은 물을 뿌리면서 이동해 아래쪽으로 이동했다가 건조되면 위로 올라오거나 그 이동의 방향이 좀 달라집니다. 그러나 이 수분은 전혀 다른 문제를 움직여요. 우리가 물을 주는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5분씩 짧게 30분 쉬고 소량 다회를 할 때는 수평 이동이 가능하나 한 번에 많이 주면 직립 이동해버려. 중력수가 되고 무거워 이동해버려. 요 부분에 수분이 문제가 일어나는 부분이 많습니다. 작물 재배에서 직립으로 이동하면 하우스 원예 작물 같은 경우에 배수가 좀 불량한 데는 밑에 가서 물이 쌓여 올라옵니다. 우리가 고구마 종순 재배지에서 터널 재배지에서 직배수가 잘 되는 데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직배수가 안 되는 곳에는 물을 한꺼번에 많이 주면 토양이 처음에 우리가 로타리 치고 개문 작업했을 때 이 땅이 부풀어 있습니다. 그럼 이 부푼 상태에서 물은 이동해가 아래쪽으로 가고 아래쪽에서 쌓여 올라오겠죠. 그러면 이거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측정치를 수분은 이 시각과 역시 마찬가지로 이 토양 표면에 5cm, 10cm, 15cm, 20cm, 25cm 요 각 센티미터당 나누고 측정을 해봐야 됩니다. 측정했을 때 이 측정 값이 아랫부분에 60%라면 이 60%에는 비료가 쌓여서 뿌리가 못 먹습니다. 원인은 함수량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수량 때문에 뿌리가 산소 부족 현상으로 이 여기에 있는 비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럼 상부에만 쓰이겠죠. 그러면 지상부 5cm에 30% 가령 예입니다. 이거는 32%, 35%, 35% 이래 나왔는데 요 밑에 가서 가령 60%가 되어버렸다면 이거는 안 됩니다. 이 아래 부위에서는 뿌리가 뻗었다가도 산소 부족으로 활동을 안 해버립니다. 물을 소량 다 해주면 이 편차가 줄어듭니다. 우리가 고구마를 종순을 재배하는 것은 하나의 앞으로 일어날 일이 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기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데 이 종순에 필요한 함수량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여기에까지 가령 45%까지는 괜찮은데 50%까지도 괜찮아요. 그러나 60%대 넘기가는 것 같으면 얘는 뿌리가 산소 부족으로 활동을 안 해요.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현상은 물 주는 방법에 따라서 이게 바뀐다는 거죠. 소량 다해입니다. 물은. 왜 종순을 잘 재배해야 되겠습니까? 정식할 때 종순이 마디는 간격은 좁고 굵고 잎자루 짧고 잎은 두텁고 잎은 길쭉한 게 아니라 땡겨서 줄게 해야 돼. 요것을 전라도 100만 평 컨설팅 할 때 해줬습니다. 종순은 굵게 키우고. 우리 산청 재배지가 전체 한 100만 평 됩니까? 재배지 100만 평이요? 예. 모산동만 해도 심는 거 고구마 심는 면적이에요. 100만 평은 100만 평 30m, 33m. 예. 100만 평까지 그런 챙겨야 경우 되는데. 4점 거리 한 50m 심은 거리. 예. 감량이 한 30. 예. 전라도에 가서 100만 평을 제가 컨설팅 해가지고 그걸 바로 잡아줬습니다. 그때 전체 데이터 자료들을 지금 여러분들한테 고스란히 드립니다. 근데 고구마 순을 전라도 걸 쓰고 경상으로 쓰고 하면 천장기 차이가 나요. 그걸 지금 알리드리러 왔습니다. 제가 그걸 알리드리러 왔다고요. 제가 알리드리러 온 거는 그걸 알리드리서 그 전체의 프로그램을 다 완성시켜 그 컨설팅 해준 내용을 우리 지금 산청 농가에 알리드리러 왔습니다. 요 기본 베이스를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관리를 할 때 과학적인 방법을 해야 되지 전에 하던 방식 그러면 좀 우리가 좀 체계적으로 좀 더디집니다. 땅 밑에 일어난 일은 측정을 해서 그 기준값을 정해가야 돼. 근데 그
저 수분 저런 걸 말입니다. 거의 이제 스프링클러가 하우스 안에 시설 되어 있거든요. 요 기계 있습니다. 기계 있으면 과학적인 방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방법. 그러면 요 버튼 누르면 다 측정해가 나옵니다. 5초 안에 나옵니다. 그 기계 있는 사람들이 뭐 기계 없는 사람 모른다. 그러니까 이분은 과학적인 방법을 배워야 되지. 그러면은 예. 스프링클러를 정상적으로 나오는 걸 갖다가 물론 몇 시간 몇 분을 줘야 되는 거 그런 정도로 얘기해야 돼요. 우리 알아듣길 수 있게끔. 그거는 제가 이야기 못 해드립니다. 아니 그 물이 이제 스프링클러가 그거는 옛날 주문구구를 갖다가 지금 뭐 수분은 60%면 숨을 쓴다 안 쓴다 그런 그렇게 해가지고 잘 못 알아듣다. 못 알아들었으면 여기 연구에서 기계를 사서 과학적인 방법으로 가야 경제성이 있다고 알려드리는 겁니다. 저 기계는 저 농기술센터에 있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우리가 물을 주는 거는 추 봐가지고 5분을 줘도 10분 물 주는 양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물을 뭐 한 이틀 만에 준다든지 이래가지고 고마 순을 기르고 있는데 물을 많이 주면 곧 나올 겁니다. 우리 지금 선생님이 질문하시는 내용이나 그거는 조금 있으면 나올 거니까 기다려보십시오. 기다려보고 지금은 어딥니까? 1초 시대인데 과거의 방식을 계속 이야기하면 저는 여기서 손 놓고 가야 됩니다. 강의를 안 하고. 지금은 1초에 지구 몇 바퀴로 돌아가는 시대인데 옛날에 과거의 방식으로 이야기하자면 전 가야 됩니다. 이해됩니까? 예. 과학적인 방법으로 배워서 현재 소득을 창출하자고 온 거지. 여기 계신 거지. 옛날에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돌려서 뭐 몇 분 주라. 집집마다 다릅니다. 방금 이야기한 거는 물이 중력수가 돼가 이동하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꺼번에 많이 주어버리면 이동해가 아래쪽으로 가면 밑에서 쌓여온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현대에서 옛날의 방식을 계속 고집하면 그거는 퇴보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수분을 바로 잡아주는 것도 한 자기 몸속 에너지 이동량입니다. 그래서 요 베이스가 기본 베이스가 될 겁니다. 지금 우리가 재배하는 거에 요 기본 베이스를 떼놓고 나면 이제는 식물의 행동과 온도만 적응시킵니다. 특별히 우리가 가온 시설이 없다면 지금 예년과 하던 방식을 할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조율할 수 있는 거는 함수량하고 이 종부에서 순이 났을 때입니다. 종부에서 순이 나면 뿌리가 날 것이고 이 뿌리와 잎의 행동을 잘 바꿔줘야 돼요. 잘 바꾸자면 이 종순에서 지상부의 에너지 일조량이 나와서 잎이 소화를 잘 시켜서 뿌리를 내비주면 몸통을 지나서 뿌리에 가서 영양을 흡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행동을 우리는 더 잘해가끔 하기 위해서 여기에 이 앞에 전제에 맞추란 겁니다. 함수량하고. 과거에는 뿌리에 이 힘만 나와 있다면 제가 황금을 옮겨본 지상부의 우주의 에너지를 받은 빛의 에너지와 잎이라는 이 여기에 매체해서 사용할 수 있는 잎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잎에다가 영향을 줘버리면 얘는 흡수를 하고 이 흡수된 양만큼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이동시키는 양은 하루에 3분 정도로 물을 뿌려주면 오늘 3분, 내일 3분 뿌리면 모레는 잎에다가 다시 영향을 줘도 이건 굳게 자랍니다. 지금 우리 종순이 나온 게 물을 많이 줘서 야위인 걸 사다 심을 때는 앞으로 뿌리가 안 나온다니 또 답이 나올 거예요. 지금은 종순을 잘 키우는 걸 지금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전라도에 컨설팅 해줄 때는 종순 재배 면적이 18,000평을 매일 연면식 했어요. 맹물을 뿌리든 뭘 뿌렸어요. 54일 동안 끝날 때까지 했다.
그래서 그걸 완성시키는 거예요. 잎에 물을 한꺼번에 많이 뿌리면 잎이 자란 건 좋으나 살이 많이 빠집니다. 그러면 우리 재배지에 가서 나빠지는 거예요. 물을 잎에다가 뿌린 양에 잎에서 있는 영양소가 뿌리로 내려간 양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그게 이렇게 잎에다가 우리가 물을 줄 때, 쿨러를 줄 때 얼마를 주냐는 겁니다. 지금 우리 선생님 몇 분 줍니까? 잎에다 물 줄 때. 우리 뭐 한 20분에서 30분. 30분에 30분이야. 한뭐 10분 정도. 20분에서 30분을 준다면 이미 그거는 연면 시비를 하고 물을 줘야 되고, 하고 난 뒤에 반드시 다시 연면 시비 해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얘가 살이 빠져서 우리가 생산지가 긴 뿌리가 적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 고음은 좀 그런 정도 되고 그몇 센치가 제일 좀 그런 거좀 설명해 주세요. 선생님 다 듣고 수분이 몇 센치가 좋고. 그럼 선생님 와서 해야 돼. 네? 그러려면 선생님 와서 해야 돼. 아니 그게 이제 그런 걸 기다리면 나올 건데 왜 지금 다 해라 그러면 내 집. 그거가 시간 자꾸 보내가니까 그좀 모르는 뭐. 선생님은 안 배우셔야 될 뿐이고 다른 분을 배워야 돼요. 그거는 배우려고 왔잖아. 근데 지금 자체가 앞에 걸 안 배우고 뒤 거 보면 소용이 없으니까요. 차근차근. 종순 굵기가 3mm 이상 돼야 되는데 그러면 선생님은 몇 mm 키웠습니까? 그런 정도 키우고 있지. 지금 그 방식으로 키우면 절대 그 원리가 적용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고구마 순을 끊는 시기가 한번 끊는 시가 한 보통 한 일주일 정도 보거든요. 그래 한 30cm, 40cm 길이로. 그래가 그 고구마 순을 생각하면. 자, 지금 조금만 기다리면 절간을 좁히고 다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네, 절간을 좁히고 차근차근 해도 그런데 그냥 간단히 앞지고 이렇게 하세요 하면 끝나요. 5분 안에 끝냅니다. 선생님을 위해서 그걸 해드릴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네. 잎에 물을 뿌리는 거는 약 5분 정도 뿌리도 양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물이 양이 늘어나면 잎에 있는 영양소 이동을 뿌리로 많이 해서 많이 자라버립니다. 자라면 절간이 길어지고 마디가 길어지고 전체가 에너지가 손실량으로 보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고구마에 그 토양에 건조해 이 수분이 떨어져서 이 수분을 보충해서 물을 줄 때는 반드시 지켜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얼마가 이동하겠다 하는 걸 갖다가 예상해 가지고 미리 먼저 선제해서 식물에다 영양을 먹여야 돼요. 3분을 뿌리라 텐데 3분에서 5분까지는 괜찮은데 그 이상이 넘어가면 이건 에너지 이동량이 많다는 거죠. 잎에 있는 영양소가 이동량이 많은 이게 뿌리로 많이 갔다는 겁니다. 손실은 아닙니다. 뿌리로 많이 간 만큼 잎에서 직접 물을 흡수해서 자라버립니다. 지상부는 지상부대로 자라버리고 지하부에서 내려가서 또 일을 많이 시킬 겁니다. 그럼 푹 자라버립니다. 마디가 길어집니다. 마디가 길어지고 잎 자루가 길어집니다. 그럼 이건 손실이에요. 왔다 갔다 한 거리가 멀어지는 거죠. 그래서 잎이 가진 영양소를 최고 안정적으로 쓰게 하는 방법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에너지를. 이 잎에다가 영양을 주는 원인은 잎을 살을 찌워서 살을 찐 분을 뿌리로 이동시키고 남겨놔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심을 때 통통하고 굵은 놈을 심는다는 거죠. 그러냐면 잎에다가 영양을 주는 횟수는 우리가 키우는 횟수에 비례해 가지고 영향을 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한 번에 물을 왕창 주고 며칠 기다린 것 그거는 조금 우리가 생산적인 면에서 좀 불편합니다. 살이 빠져서 야근이 나온다는 거죠. 야근. 그래서 주기적으로 매일 물을 주고 거기에 패턴에 맞게끔 잎에다가 영양을 줘서 키우라는 겁니다. 그 대신 우리가 3일에 한 번 오늘 잎에 연면으로 영양을 줬다면 한 번을 줬다면 내일은 3에서 5분의 물을 뿌리고 성장을 시키는 겁니다.
물을 뿌리고 모레는 다시 3 내지 5분의 물을 뿌리고 그러면 2일, 3일 되겠죠. 그러면 4일째는 다시 원래대로 영양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그래 대신 좀 열돌아. 그래 이러다가 우리가 갑자기 토양 이게 종구 재배지 여기에 그 종순 재배지에 토양 수분량이 떨어지면 물을 많이 공급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는 요 사항을 무시해야 돼요. 꼭 반드시 연면 시비 해놔놓고 마르고 나서 좀 있다가 물을 퍼더라도 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살이 쏙 빠져버려요. 성장은 많이 하나 물을 많이 뿌리면서 잎이 살이 빠지고 많이 행동이 바뀌어버려요. 그리고 우리가 종구를 재배하고 남았을 때 종구에 영양이 얼마나 남아있냐 보면 많이 남아있어야만이 종순이 좋은 걸 생산할 거예요. 이게 바람들이게 되고 허벅허벅하면 그 종수는 그래 결코 좋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맛은 좀 없더라도 안이 비슷은 안 된다는 거예요. 탱탱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종순에서 좋은 에너지를 가지고 와서 그 재배지에서 최적의 종순이다. 요게 있습니다. 물을 20분이고 우리가 토양에 물을 주게 할 때는 그때는 먼저 연면 시비를 하고 물을 공급하고 끝나자마자 잎에 물이 살짝 마르면 연면 시비 해놓으시죠. 그러면 종순에 살이 안 빠집니다. 여기 한 가지가 다시 설탕물이 대두될 겁니다. 탄수화물. 설탕을 쓰면 절간이 짧아지고 잎 자루도 짧아집니다. 잎 모양도 땡겨 들어와요. 잎이 길쭉한 거 얇은 게 안 나옵니다. 땡겨 들어가야 약간 통통한 거로 바뀌어요. 그러자면 설탕을 얼마나 쓸 거냐는 거죠. 설탕양. 설탕양은 물 20리터에 설탕은 60g. 늘릴 수도 있습니다. 120g까지 늘리도 괜찮아요. 가령 물을 너무나 많이 풀 때는 우리가 종순이 길어져 가지고 장애가 일어날 것 같으면 60에서 120g까지 있어도 장애가 하등 장애 없습니다. 강 회장님 작년에 그 고구마 7월 달에는 염화가리 200g에 설탕 200g을 썼죠. 7월 때. 예, 그때는 여름에는 상당히 높이 씁니다. 생식 기능도 돌리기도 하고 안정적으로 줄어들기도 하고 설탕의 역할을 다양하게 합니다. 설탕은 여름에 종순이 우리가 고구마 재배지에서 너무 줄이 고구마가 달려있는데 줄이 너무 좋아지고 있다 싶을 때는 물 500리터에 설탕 5kg, 염화가리 5kg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장애 없이 안정을 찾습니다.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거기에다가 영양을 쓰면 더 좋고요. 그게 맛을 내기 위해서는 쓴 게 골드 칼라를 씁니다. 이 종순에서도 성장용의 2번 에너지를 썼으면 생식용 에너지를 같이 써줘야 돼요. 종순 속에 어떤 영양소를 가지고 재배지로 갈 거냐는 거죠. 우리가 봄밭으로. 염화카레하고 설탕하고 같이 써도 상관이 없습니까? 괜찮아요. 얼마 쓰면서 염화카레 얼마 쓴다 했어요? 좀 있어요. 뒤에 맛보기 보여주는 거 금방 또 튀어나오면 제가 답이 없습니다. 지금 종순 재배지에서 설탕량을 이렇게 연면 시비할 때 영양을 써주면 이 에너지는 아주 좋은 방법으로 활용됩니다. 여기에 저희가 쓰고 있는 것은 골드그린 60cc에 설탕 60g을 써서 사용하는 겁니다. 근데 요거는 2번 쓰고 그 다음에는 칼라를 씁니다. 칼라를 이 방법으로 사용합니다. 동시에
칼라도 역시 사용하는데 요건 3일에 한 번 쓰는 패턴에서 들어있는 겁니다. 이걸 더 빨리 당기고자 할 때는 이틀로도 또 줄이려면 방법을 바꿔줘야 됩니다. 사용하는 방법을 바꾸면 물을 뿌리는 방법을 바꿔야 됩니다. 종순을 굽고 더 빨리 키우려면 요 물 뿌리는 방법을 바꿔야 돼요. 물을 뿌리는 횟수 3분씩 오늘 3분 뿌리고 오늘 오전에 3분 뿌리고 오후에 3분 뿌리고 내일 오전에 3분 뿌리고 내일 오후에 연면시비 들어요. 날짜가 짧아지면 맹물시비 횟수를 늘려줘야만이 식물이 소화를 해냅니다. 맹물 뿌리는 횟수에 비례해서 잎이 먹어낼 수 있는 소화시킬 수 있는 양이라는 거죠. 맹물 한번 뿌리고 그 다음에 영양을 뿌려버리면 잎이 얇을 때는 괜찮으나 좀 두꺼울 때는 영양 과다 축축으로 딱딱하게 안 자랍니다. 굳어버립니다. 그래서 더 빨리 자라고 해서 할 때는 방법을 바꿔야 됩니다. 물 뿌리는 횟수. 그리고 그린 두 번에 칼 한 번을 치면 고구마 종순 자체에 생식 기능까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건강합니다. 이렇게 키운 종수는 잘라서 심기 전에 물병에 딱 잘라 꽂아놔 보면 행동이 전혀 다른 게 나옵니다. 일반 재배지 종순하고는 자체가 다릅니다. 요건 전라도에서 했습니다. 5농가 우리 끝까지 합해서 2리터 물병 딱 잘라가 종순을 4개씩 딱 꽂아놓고 기다립니다. 20일 뒤에 되면 2집기 누리끼리니까 한 달 뒤에 2집기 죽어. 30일 뒤에 2집기 따라오면 60%밖에 못 따라옵니다. 이 방법을 그대로 지금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거죠. 토양에 있는 처음에 기준값을 잡은 여기에 비료는 물에 의해서 유실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고구마 종순이 자라면서 먹은 만큼 다시 보충을 해줘요. 뿌리에서 영양을 흡수를 해가지고 자라버렸는데 그러면 우리가 고구마 종순은 간격이 그러면 널찍널찍하게 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먹을 양이 토양에 거리 안 많다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토양의 부족분만큼 측정을 해서 다시 비료는 줘야 돼요. 비료는 어떻게 줄 거냐는 거예요. 비료는 100평에 녹여서 줄 때는 1kg가 미치는 양이 0.08의 이시가 나옵니다. 0.08 100평에 1kg를 녹여가 주면 0.08의 이시가 올라갑니다. 이시값이. 그러면 100평에 5kg 줬을 때 0.4의 이시가 올라갑니다. 우리가 부족하다면 5kg를 100평에 줬을 때는 0.4의 이시가 올라갑니다. 자, 여기서 2.0으로 떨어졌을 때 우리는 100평에 5kg를 녹여가지고 쿨러를 주면 0.4의 이시가 올라갑니다. 종순 재배 이게 상당히 필요한 겁니다. 비료를 먹고 자라는 이 정도의 이시를 끌어올려야만이 우리는 되는데 우리가 주는 비료가 조금 주고 물만 찐딱 주면 처음에 첫 종수는 좋으나
두불순 그러죠. 두불순, 세불순 나가면 이 종순의 종구의 영향이 떨어졌기 때문에 종순의 품질이 떨어져 가늘다는 거죠. 작년에 강의장 심은 종순은 거의 뭐 빼빼로처럼 가늘었죠. 가는 것도 많았어요. 예. 그 가는 거 심은 걸 힘이 안 박이게 한다고 무척 그 강의장이 많이 애를 썼습니다. 그럼 2.4로 만들려면 비료 100평에 몇 킬로 써야 돼요? 한 요- 30킬로 해야 되나? 여기 있네. 그 곱하기 2.4를 하려면 얼마 해야 되는 우리는 계산해. 토양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비를 줄 때는 이 현상은 또 다르게 나와요. 알비를 주면 100평에 알비를 한 포를 줘야 20kg 줘야 0.8이 나와요. 20킬로. 네, 녹이가 줬을 때가 좀 차이가 납니다. 예. 그럼 한 번에 너무 많이 주지 말고 이 씨는 언제든지 끌어올릴 수 있으니까 물을 주면서 그 처음부터 너무 많이 주실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지금 종순 재배지에 먼저 측정을 해서 그 측정 값을 가지고 토양 분석하고 토양 분석한 거하고 요 측정하고 다릅니다. 토양 분석엔 그걸 하면 농사 안 됩니다. 비료값이 너무 작아서 그래요. 측정을 해서 측정값에서 해서 자라게 됩니다. 산청에 여기 한 분 고추 농사 짓는 분을 가르쳐주는 고추 잘 따고 있어요. 비료 많이 주고 있거든. 600평에 비료를 한 번에 요소 2포씩 까요. 그럼 반대가 안 돼요. 다른 데 가면 나를 노래 나자빠져요. 며칠 만에 비료를 600평 정도는 한 100kg 줘요. 이시값입니다. 이시값이기 때문에 안 상한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 하우스 작물 하는데 비료 600평이면 한 3kg에서 5kg 주고 있어요. 그 농사 안 됩니다. 지난해 지금 하우스 작물이 비싼 원인은 작년에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하우스가 거의 다 골물이 차 가지고 이시값이 0.2에서 0.5 정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생산량이 적은 겁니다. 그럼 우리가 종순 재배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종순 재배 잘하는 사람은 물 뿌리는 거나 이시값이 거의 맞은 겁니다. 그리고 잎으로 영양을 잘 주고 있을 겁니다.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거기 가서 발자국 소리를 많이 낸다고 해서 그 종순이 잘 자라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재배 환경을 정확하게 해줘야 돼요. 재배 환경. 덩쿨이 종순이 좀 자랐을 때는 토양에 있는 아래쪽에 있는 비료를 아주 잘 먹습니다. 근데 물을 뿌리면 먹으나 잎이 얇아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잎이 얇아지는. 그래서 연면십이라고 물을 뿌리면 뿌리에 있는 비료를 더 잘 먹어요. 밀양에서 깻잎의 기술을 가르쳐 줬는데 2.4의 이시가 깻잎이 좀 자랐을 때 연면십이하고 맹물을 뿌리니까 10일도 안 돼서 이시가 0.9로 떨어져 버려요. 350평 하우스에서 비료를 10일도 안 돼서 60kg를 먹어요. 우리 종순도 지금 비료를 많이 먹어요. 먹는데 안 주고 있다는 거죠. 안 주는 원리는 측정값이 없어서 안 줬다는 거예요. 측정값이 없어서 안 줬다. 측정값이 있고 측정값에 비료를 대입하는 방법 알았다면 우리는 비료를 주겠죠. 요게 종순 재배에 필요한 패턴입니다. 요 내용을 잘 기억했다가 그대로 쓰면 됩니다. 부족분은 전화를 하든지 해서 저한테 물어보면 다 가르쳐 줍니다. 이 패턴을 잘 지켜야 될 겁니다. 이제 종순 재배에 대해서 질문 있습니까? 이제 질문 있습니다. 우리 보통 지금 가는 거는
날씨가 되기 덥고 하면은 문을 활짝 열어야 되거든요. 그럼 그 수분이 땅에 증발을 많이 하기 때문에 물을 많이 줘야 돼요. 그 많이 줘야 물을 되는데 아니 예 많이 줘야 되는데 그럼 물 주기 전에 연면 시비를 하고 주는 게 더 낫습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많이 줄 때는 연면 시비를 먼저 하라고. 먼저. 그렇죠. 먼저. 근데 많이 줄 때는 물을 주고 그 다음에 준 양만큼 다시 연면 시비를 보충식 복귀식이나 해요. 이게 쑥 자라버리거든요. 자란 만큼 에너지 이동했다는 거죠. 이게 자라는 거는 지상부의 물은 수분은 물은 지상부의 물은 지하부로 이동하느냐. 그러면 입에서는 탈수가 계속되고 있다는 거죠. 온도를 낮추고 있기 때문에 그 환기를 시키기 때문에 그러면 잎의 물은 탈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물을 많이 줬죠. 많이 줬으면 많이 자라게 돼 있어요. 지상부 잎에 있는 영성 이동을 뿌리로 간다는 거죠. 그럼 잎이 얇아졌다는 거죠. 얇아졌는데 그 에너지가 가서 또다시 뿌리에서 함수量늘어났기 때문에 위로 자랄 거예요. 이 자라는 걸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그 양만큼 설탕 배합을 해서 연면 시비를 해줘라는 거예요. 골드그린 거. 그러면 얘가 안 자랍니다. 땀박 자라요. 마디가 딱 작게. 그리고 물을 뿌리고 난 다음에도 그 양에 따라서 연면 시비를 할 건지 말 건지 결정하시면 됩니다. 예. 하면 2.4로 하면은 뿌리에는 그렇게 뭐 지장이 없습니까? 태화가 된다든지 상관없어요. 그 우리가 생명의 근원인 바다의 염도가 0.8의 20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 3배 38, 24, 2.4 되면 이런 우리 다비성 작물은 아주 잘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네 고구마 정식 포장에다 2.4 맞춰놓으면 너무 잘 자라서 고구마 좀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말씀대로 이렇게 이런 패턴으로 하면은 한 얼마 간격에 모종을 채취할 수 있는가요? 물 뿌리냐 본인이 생산하고 있을 때 지상부 물 뿌리는 양에 따라서 지하부를 이동하는 양이기 때문에 물을 더 뿌릴 때는 연면시 해주면 앞에 요 그렇죠. 기로 이제 해서 더 이제 빨라지죠. 이제 빨라진다는 게 그렇죠. 뭐 저쪽에서 이제 30%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쪽 30%가 빨라집니다. 전라도에서 실험 그렇죠. 하셨으니까 그 데이터 값이 어찌 나왔냐 이 말이죠. 30% 빨라집니다. 30% 빨라진다. 30%가 빨리 자란다. 며칠 간격에 딱 저기 숭굴자 봄밭에 나갈 정도로 키울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하는 것보다 30% 빨라집니다. 이해됩니까? 그럼 물을 키워놓고 물을 적게 뿌리면 안 자라고 있어요. 맹물을 뿌리면 이동해서 빨리 자라요. 아니 여기 데이터가 그 보통 보면 우리는 이제 종순을 생산을 여기 많이 하거든요. 예. 그럼 보통 우리가 자르는 게 일주일 간격으로 예. 오늘 잘랐으면은 물 한 주고 쭉 키웠다가 예. 일주일 후에 또 종순을 생산하거든요. 그래 예. 일주일 패턴이거든요. 예. 그러면 전라도에 이 교육을 해가지고 거기는 얼마 정도 거의 저 간격을 자르느냐 그건 또 기르는 시간이 예, 제 말은 그 자르는 말이에요. 시간. 예. 예. 나이가 며칠 걸리죠? 여기하고는 다를 겁니다. 여기하고는 패턴이 다르다고요. 네. 예, 그쪽에는 종순 자른 사람이 250명이 자르고 종순 불통이 60몇 통이 되고 18,000평에서 자르는 거고 여기서는 우리는 정확하게 그 노동력이 투여가 되는 거고 그러나 그쪽에는 작업 환경 자체가 여기하고는 다릅니다. 그 자체를 규격화만 만들어줬습니다. 해운에 따라서 심을 시기가 제각각 달라지기 때문에 30% 빨리 됩니다. 30% 굵어질 거고 그러면 물 뿌리는 횟수를 늦춰지면 조금 천천히 자랍니다. 지상부에 잎의 함수량을 줄여주면 천천히 자랍니다. 잎에 물 뿌리는 양만큼 속도가 30% 빨라집니다. 그리고 30% 좋은 놈이 나옵니다. 고구마, 개금, 긴 뿌리가 30% 더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는 방법을 바꾸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30%라는 것은 열흘 만에 될 걸 7일 만에 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작물이 요것만 그런 게 아니고 깻잎이도 모두 30% 땡겨버립니다. 30% 빨라집니다. 그런데 30% 빨라도 품질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월등히 좋습니다.
월등히 좋아져 버려요. 30% 생산량이 모든 작물을 늘려도 품질은 월등히 좋아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현재 그 정도의 물을 뿌리가 빨리 자라겠다면 첫 수는 좋으나 두불수는 그래 좋지 않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심는 방식으로 심으면 요거는 요렇게 키운 거는 너무 고구마가 많이 달릴 거예요. 만져가는 걸 요렇게 심으면 됩니다. 우리는 고구마 어떻게 심는가요? 이렇게 꽂아요. 그지? 이렇게 반대로 심으면 뭐 이렇게 꽂든 저렇게 꽂든지. 돼.